안녕하세요. 찬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워십 왕초보 강좌 5번째 시간 어뢰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어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죠? 매우 강력하고 매력적인 무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많이 맞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일단 어뢰 같은 경우에는 어뢰가 있는 배를 타시게 되면 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3번을 누르게 되면 어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뢰 발사관이랑 어뢰 발사각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배에 어뢰 발사관이 달려 있어요. 그게 요 작은 부채꼴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커다란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뢰 발사관을 움직일 수 있는 각도예요. 그쵸? 당연히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쏘지 못하죠. 이렇게 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란색이라서 어뢰를 준비 중이란 얘기고요. 이게 나중에 녹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발사 가능 상태가 됩니다. 그쵸?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초 남았죠? 보면 지금 노란색이지만, 네, 어때요?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죠? 네. 자, 그러면 이 어뢰는 좋은 어뢰라는 게 존재를 할까요? 네, 나름 좋은 어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거리, 두 번째는 어뢰의 피탐지 거리, 세 번째는 어뢰의 속력. 네. 먼저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8km는 좀 넘어야 쓰기가 좋죠. 그쵸? 너무도 짧으면은 피탐거리 문제도 있고 배 피탐거리 문제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쵸? 근접전할 때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8km가 좀 넘어가는 어뢰의 사거리는 괜찮은 편인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어뢰의 피탐이 짧아야죠. 어뢰도 피탐지 거리가 있습니다. 그쵸? 배의 피탐지 거리는 저번 시간에 설명해서 아는데, 어뢰의 피탐지 거리라는 거는 이제 상대가 내 어뢰를 발견하게 되는 거리, 그쵸?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짧으면 상대가 어뢰를 늦게 발견하기 되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뢰 속력. 또 어뢰의 속력이 빨라야 합니다. 빠르면 상대가 그 어뢰를 발견하더라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 하나는 사거리, 대충 8km 이상 정도. 그 다음에 어뢰의 피탐지 거리, 그리고 어뢰의 속력. 그쵸? 이러한 어뢰의 스펙은 일단은 인게임에서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딱 이 어뢰에다 가져다 대면, 그쵸? 옆에 어뢰의 스펙이 나오죠? 장전시간, 최대 데미지, 그 다음에 이 어뢰의 속력, 그 다음에 어뢰의 사거리,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어뢰의 피탐지 거리는 안 나와요. 이거는 피탐지 거리는 항구의 그 어뢰 항목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 어뢰는 이렇게 좁게 쏘는 것과 넓게 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뭘 누르면 되죠? 네, 3번을 누르면 선택이 이렇게 돼요. 그쵸? 바뀌죠? 여기 밑에 아이콘도 모양이 좁은 거에서 넓은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초보분들은 생각하시겠죠? 야씨, 그럼 넓게 쏘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그쵸? 그 배마다 그 자기가 가진 어뢰가 몇 연장 어뢰냐, 그러니까 한 번에 몇 개가 발사관에 있느냐, 이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플래처 같은 경우에는 5연장 어뢰예요. 5연장 어뢰. 여기 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죠. 그쵸? 5연장 어뢰 발사관이 2개가 달린 배죠, 플래처는. 근데 이제 자기가 5연장 어뢰라고 하면 좁은 걸로 쏘나 넓은 걸로 쏘나 똑같이 5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간격이죠, 간격. 그쵸? 나가는 발수는 똑같은데 그 어뢰 간의 간격이 넓냐 좁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넓은 범위로 쏠 때는 간격이 더 넓겠죠? 확인해 볼게요, 한번. 자, 좁은 걸로 쏘면, 자, 이렇게 나가죠? 넓은 걸로 쏴볼게요. 어때요? 간격이 넓죠? 간격이 넓고, 또 확인해보세요. 자, 여기서 쐈을 땐 이만큼이었는데 점점점점점 더 넓어지죠? 그쵸? 네, 요게 이 어뢰의 특징입니다. 그쵸?
일단 좁은 것이랑 넓은 것의 차이는 그 어뢰 간의 간격이고, 그 다음에 그 가까울 때보다 사거리가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뢰 간의 간격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너무 넓어지니까 보통은 다 거의 다 좁게 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쵸? 보통은 다 좁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런 어뢰가 넓어진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멀리서 쏘는 것보다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쏘는 게 당연히 더 어뢰를 맞출 확률이 높겠죠. 그쵸? 왜냐하면 최대 사거리에 가깝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뢰가 지나치게 넓어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 넓은 거는 안 쓰는 건가요? 좁은 것만 쓰면 될까요? 쓰는 경우가 좀 달라요. 좁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대 이상 제대로 맞추려고 할 때, 그쵸? 좀 상대를 내가 진짜 피해를 제대로 주겠어 하면 좁은 걸로 쓰는 거고, 넓은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맞추려고 쏜다기보다는 저격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서로 뭐 구축이랑 구축끼리 1대1을 할 때라거나 순양이랑 순양끼리 1대1을 할 때라거나 이럴 때 이제 적이 자유롭게 못 움직이도록, 그리고 나 혼자서 이렇게 포격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어뢰를 통해서 견제를 할 때 넓은 걸 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맞추겠다라는 의도로 할 때는 좁은 걸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뢰 발사관이 2개 이상 달린 배 같은 경우에는 어뢰를 사용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나뉘어요. 하나는 몰아 쏘는 거, 하나는 나눠 쏘는 거예요. 그쵸? 몰아 쏘는 거는 한 번에 자기가 가진 모든 어뢰관을 사용해가지고 일종의 탄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슈팅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탄막들. 이제 한 번에 쐈을 때 더 넓은 범위를 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한 개 쏠 때보다 2개 쏘면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이 몰아 쏘기의 장점이죠. 그럼 나눠 쏘기는 왜 하는 걸까요? 이제 보통 2개 이상 가진 배 같은 경우에는 나눠 쏘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나눠 쏘기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눠 쏘기 같은 경우에는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좋죠. 그쵸? 내가 어뢰를 딱 한번 쏴보고 상대가 피하면 또 그때 어뢰를 또 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장점도 있고,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겠죠. 한 발 딱 쏴놓고, 아니, 2번을 다 쏴버리면, 예를 들어 섬 뒤를 돌아가는데 옆에서 구축이나 뭐 순양이 나타났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면 어뢰 없이 주포로만 싸우기에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딱 어뢰를 하나 남겨놨어. 나에겐 회심의 어뢰가 있었어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가져갈 수 있죠.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고, 또 상대와의 심리전에서도 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적이 날 봤는데 저 친구가 어뢰를 아직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아씨, 저 구축은 혹은 저 순양은 어뢰가 하나 더 있는데 왜 안 쓰지? 이러면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기동할 때 되게 신경을 쓰게 돼요. 어뢰를 쏠까 안 쏠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심리전 상황에서도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본인 취향에 따르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서 몰아 쏘기를 할 거냐, 나눠 쏘기를 할 거냐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뢰가 하나밖에 없는 배, 그죠? 어뢰 발사관이 하나밖에 없는 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고민은 별로 안 하셔도 되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이 어뢰 기초편을 따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초보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상위 티어 올라가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자기 아군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뢰로. 그럼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아군 어뢰에 팀킬 당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독이 올랐어요 지금. 네, 어뢰 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자, 자기 선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뢰를 만약 이쪽 방향으로 쏜다고 하면은 자기 선체를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180도 이쪽 평면에 아군이 있을 땐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뢰를 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쵸? 이제 아군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얘가 어느 쪽으로 전타를 넣을지 가감속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쏘면 안 맞겠지 하고 딱 쏴버리면 상대가 전타하거나 가감속 하게 되면 맞게 됩니다. 그럼 팀킬이죠. 팀킬이 아니더라도 데미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자기 선체 기준으로 앞에 아군이 있으면 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맞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볼티모어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은 요 뒤로 이렇게 어뢰를 쏘면 되는 걸까요? 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맞겠냐 하고 딱 이렇게 쏘면 돼요. 이것도 비매너예요, 비매너. 왜냐하면 어뢰가 자기 뒤에 맞을 확률이 있게 다가오게 되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네? 톨피도 경고음이 울리는데 그러면 상대가 깜짝깜짝 놀라요. 앞에 막 이렇게 줌하고 딱 있는데, 그쵸? 주포를 막 쏘려고 줌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음이 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쵸? 놀라고 제대로 사격도 못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출 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군 뒤에서 어뢰를 쏘는 거는 되게 비매너입니다. 비매너. 좀 지양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가끔 실수할 때도 있죠. 그쵸? 쐈는데 갑자기 옆에 내가 미처 맵을 못 읽어가지고 아군이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휴, 쐈으니 이미 어쩔 수 없지 이래야 되나요? 실수로 이렇게 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톨! 이렇게 해줘야죠. 저 친구 볼티면 네. 이렇게 해줘야죠. 그쵸? 경고를 해주고 핑을 찍어야 합니다. 이거는 어뢰를 실수로 쏜 사람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쏘면 이게 톨피도의 준말이죠. 어뢰의 영어죠. 영어 단어인데 아무튼 그 톨이라고 해주고 채팅으로 이제 누군지 아이디를 적어줘도 좋고 함종을 적어줘도 좋고 부르면서 핑을 찍어줘야죠. 그럼 상대가 나 부르는 거구나, 내 뒤로 어뢰가 오네, 에이 하면서 욕하면서도 피하겠죠. 그쵸? 안 맞더라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상대를 놀라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얘 맘대로 전타를 못하게 한 거죠. 움직임을 자기 맘대로 못하게 한 거기 때문에 꼭 사과해야 됩니다. 그쵸? 맞지 않더라도. 맞으면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막 맞추고서 너 왜 그쪽으로 전타를 했어? 야, 당연히 보고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채팅까지 쳤는데 안 피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어뢰를 쏘고 싶으시면 제일 앞에 나가서 쏘세요. 항상 기준은 자기 선체 기준으로 앞에 상대가 있을 때 쏘면 안 됩니다. 그쵸? 이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이쪽으로 어뢰를 쏴버리면은 그건 그냥 진짜 민폐인 거죠. 그러니까 어뢰를 진짜 쏘고 싶으시면 항상 제일 앞에 나가서, 라인 제일 앞에 나가서 쏘세요. 그건 순양도 마찬가지고 구축도 마찬가지예요. 흔히들 이제 순양 타신 분들이 자꾸 앞에 구축이 있는데 어뢰 쏘는데 그러지 마세요. 꼭 항상 이렇게 아군 제일 앞에 나가서 쏘고 그 다음 다시 들어가세요. 어뢰 쏘고 싶을 땐 무조건 제일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항상 제일 앞에 나가 쏠 것. 그리고 어뢰를 팀원이 맞게 되면 99% 자기 잘못입니다. 네. 경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채팅으로 경고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팀원이 어뢰에 맞으면 99% 자기 잘못입니다. 네. 이게 격렬한 전투 중에는 막 자기가 아군이 어뢰를 쏠 거랑 보통 예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기도 힘들고 채팅 보는 것도 격렬한 전투 중에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군한테 날라오는 어뢰는 일종의 재앙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뢰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무기고 강력하긴 한데 항상 딜 욕심보다는 내가 딜을 많이 하겠다 이거보다는 아군을 배려하면서 어뢰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팀플레이 게임이니까요. 아셨죠? 일단 어뢰 기초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어뢰 실전편에서 좀 더 많은 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